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맑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니까 사범대학교, 그러니까 교육대학교 입학 경쟁률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률도 48%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 선생도 하기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 같이 인기도 없고, 또 학교 선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그리고 그 다음에 교권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는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학교 대학 입학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교사 임용고시 이런 것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강하고 또 합격률도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 교권 이런 것도 있고, 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옛날 말이지,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은 직업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률이 48%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입학을 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인기가 좋았을 때는 머리 좋은 선생님들을 또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입학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높거든요. 원래 사범대학교라든가 교육대학교 학교 들어가는 경쟁률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선생님들, 머리 좋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인기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의 질적인 문제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교 능력 있는 선생님이 많이 없어지고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원래 임용고시라는 거는 학교 시험 수준은 예전에 인기 있을 때나 지금이나 수준이 똑같은데, 이제 학생들이나 임용고시 임하는 인적 자원들은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 선생님의 직업이라는 거는 아주 존경받고 최고 좋은 직업으로 그 최고의 그 선망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학교 선생 해먹기 못 해먹겠다 하니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살짝 학교 선생 된다고 그래 해도 학교 선생 해먹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잘못하면은 뭐 학생들한테 같이 싸우게 되고 아이들 점점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범대학교라든가 교육대학교를 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학교 학생들도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도 선발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옛날같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 교권이 수업을 하기 좋고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에도 아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 선생 해먹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에 내가 학교 폭력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심한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사회에서도 또 폭력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60대 노인이 고등학생들한테 맞아서 갈비뼈가 뭐 여러 군데가 부러졌다. 저기 CCTV 동영상이 텔레비에 직접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 둘이 술을 먹었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노인이 지나가면서 한번 눈을 마주쳤는데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폭력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2개 부러졌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여학생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요. 노인들이 한가한 시간에는 거리를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낮에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등학생들이 이제 때리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말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시민들이 죽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으슥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또 늦은 밤에 사람이 뜸할 때 다니고 또 낮이라고 하더라도 골목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데 어슬렁거리고 노인들은 다니지 말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게 단지 이유랍니다. 그걸 이유로 인해가지고 노인을 완전히 발로 차고 해가지고 갈비뼈가 몇 대가 부러져가지고 중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화의 학생들을 교정에 가까운 지도를 잘 해가지고
사회의 사회를 사랑한다는가,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사회 진출을 나오면은, 사회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 학교 폭력에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폭력을 하다가 졸업을 하면은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어져요. 학교 폭력이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로 이어지고 직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또 나라에서 또 이어지고, 계속 연결력을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회사 같은 데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옛날에 공무원 생활이고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바로 직속 상관이라고 하면은 쩔쩔맸습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그렇게 쩔쩔 안 맵니다. 아무리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라도 할 말은 다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속 상관을 넘어서 그 윗선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고자질하고 따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출세를 하려면은 상사한테 잘 보여서, 그 다음에 근무 성적도 높이, 금평이라고 합니다. 근무 성적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급을 하려고 아주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 직장까지 이어집니다. 직장까지 이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직장에 가고, 나중에 또 정부의 그 요직에 앉게 되면은 그것도 그러한 형태가 또 나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게 나와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지금에는 안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학교 폭력이 심한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치계에도 이제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계에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학교 폭력에 한정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사회 문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범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인을 한다든가 훔친다든가 때린다든가 해서 이제 죄를 져서 감옥살이 하면은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면은 교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또 가르칩니다. 죄인들이 교도소에 가서 있을 때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 나가서 떳떳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야 범죄를 덜 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라든가 그 감옥살이 하는 과정에서 교화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소해 가지고 자립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전부 다 교육을 해 가지고 따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완전한 사람을 이제 교화를 해가지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 마지막 단계의 그 교육이라든가 교화 과정을 하기 이전에 이전 단계가 바로 그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학교 선생님들의 말빨이 서지 않아요. 도리어 그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도리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완전히 그 학생들을 100% 장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장자 씁니다. 그 다음에 쥐일악자는 이제 어떤 데 쓰는가 하면은 악수한다. 아이고 오랜만이야. 악수하잖아요. 그게 쥐일악자에다가 손수입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쥐일악자 손수 써가지고 악수. 장악을 한다 하는 거는 내 소나기에 완전히 꽉 틀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당에서 그 연사라든가 명사들이 청중들을 완전히 주목을 하게 만들어서 소나기에다가 꽉 장악을 하고 강연을 하고 말을 할 때 그 청중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요즘에 뭐 윤리, 도덕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교과서에 그게 문제 아니라 그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장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윤리, 도덕 교육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의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장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휘둘려가지고 도리어 그 선생님이 학생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장악을 하고 휘두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 반대였죠. 우리들은 선생님 눈치를 보고 선생님 말이면은 뭐 아주 잘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장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순화 교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진출하게 되면은 어른 그 다음에 그 사회층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외국 같은데 뭐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공부도 잘 하면서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학교 폭력에 가담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우등생 하는 사람들도 학교 폭력에 가담해가지고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다든가 대통령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학교 폭력의 그 우두머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지도자들도 이제 전 세계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한 그런 학교 생활에서, 그런 데서도 공부 잘하고 정치계에 진출해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 중에서도 괴물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뭐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상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을 설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도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게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 국무위원,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팍한 그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카리스마라고 좋게 얘기하면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다. 괴짜 대통령도 전 세계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유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그런 학교 생활에서 무르익고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고위급 정치인으로도 진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학교 폭력에 휩싸였던 두목 같은 그런 학폭의 우두머리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완전히 학교 폭력처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망나니 같은 그런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내의 폭력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문제를 삼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전 세계의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괴짜 대통령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괴짜 대통령이 되면은 한나라 아니야 국제에서 별의별 일을 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저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더니 결국은 전 세계가 전쟁터로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가정의 문제에도 되지만 가정에서 학교, 사회, 정치계, 최고위급 대통령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전 세계에 문제가 또 생겨요. 전 세계의 그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교 폭력처럼 국제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치계에 들어가면은 뭐 정치계 폭력,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폭력, 그 다음에 뭐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면 하원 의원들의 폭력이 난무했다. 뭐 청사를 완전히 쳐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어느 국회의원은 완전히 의자를 들고 완전히 폭력을 휘둘렀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완전히 싸움판이다.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 폭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대통령 되고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됐을 때 전 세계의 폭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마 처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 폭력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폭력 문제가 아주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폭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그 정신의학과 박사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한 나라의 그 국민이 하도 치열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을 밟고 넘어서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고 살아남기 힘들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가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머리 위에 올라서야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생존 경쟁.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내가 적군을 총을 쏘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폭력, 정치폭력, 전 세계 지도자의 폭력,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광폭력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도 그러한 계통을 밟아서 정치계에 입문해서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은 광폭력 전 세계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자기가 그동안에 걸어온 폭력을 그대로 그게 습관이 돼서 학습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폭력에 휩싸여요. 그게 뭐냐? 광폭력 지도자가 생기게 되고, 광폭력 전 세계 지도자는 곧 그 게임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처럼,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전쟁 게임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정신학과 의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한 나라의 국민 중에서 50%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50%, 60%는 노이로제, 정신 분열증,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좋은 말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확실하게 저 사람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노이로제 병이라고 확실히 판단하기는 아직 확실한 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완전 질병이라고 하기 전 단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한 50%, 6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 건강, 정신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튼튼한 신체에는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정신도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너무 치열하고 폭력이 난무하다 보면은, 전 경쟁이 심하고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곧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은 전 국민의 반은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습니다, 강의를. 완전히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초기 정신병 환자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병자는 아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또 보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은 완전히 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전쟁을 지도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완전 100% 온전한 지도자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국제사회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다 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손이 떨린다든가 하는 행동이 뭐 가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걷는 모습이 뭐 이렇게 하면서 걷는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병에서 기인돼 가지고 몸으로 나타나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의 50%, 60%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50%, 60% 정도는, 전 세계 사람들의 50% 내지 60% 정도는 정신병자다. 완전한 정신병자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정신병자가 되면서 예비 정신병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할 때. 이게 점점 치열한 경쟁, 점점 치열한 폭력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정신 이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 정신분열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조현병이라고 하고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미쳤다. 미쳤다. 크레이지 맨. 그 얘기입니다. 할프 크레이지 맨입니다. 반 정도는 미쳐버린 사람들로 전 세계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온전한 100%,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100% 건전한, 완전히 100% 온전하고 건전한 사람은 거의 40%, 50%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사람 인구가 증가하고 점점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 스트레스가 점점 심하게, 그 스트레스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은 사람의 스트레스도 점점 강도가 심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도 정신이 항폐화되면서 그 정신 분열증,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점점 그 정신 질환에 준하는 정신 상태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점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80% 이상이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완전한 정신병자는 아니지만은 정신병자에 준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정신병자에 준하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사람 중에서도 정치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최고위급, 그건 대통령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를 과학이 만일에 지금보다 수백 배 발달이 돼 가지고 뇌를 완전히 분석을 100% 해가지고 정신 상태를 완전히 첨단 기술로 100% 해독을 해가지고 건강한지 안 한 건지 컴퓨터로 쫙쫙 나오는 것이 많이 있다 하면은 전 세계 지도자를 전부 다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한 70~80%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건전한 정신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좋게 얘기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미친 사람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미치지 않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 지도자들도 온 전 세계의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대통령들도 한 80%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지휘할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견 지명하고 제가 허접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러한 예리한 앞날도 내가 내다보고 지표를 내가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